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에서 모 안과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잇따르는 등 이틀 새 1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23일 유증상 확진자인 30대 A씨를 시작으로 해당 병원 의료진과 가족, 지인 등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접촉 이후 자가격리된 소초면 60대 B씨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태장동 30대 C씨 등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안과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였으며 추가 확진자와 감염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28개 면적인 산림 20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23일 낮 3시 50분쯤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4일 오전 0시 40분쯤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초대형 진화 헬기 2대를 포함한 헬기 7대와 진화대원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초속 8m에 달하는 강풍과 벌채, 잔재물 등으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불로 인명과 주택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명이 대피했다고 밝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밤 10시 10분쯤 원주시 소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교회까지 옮겨 붙으면서 건물 2동을 모두 태우고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가 화재 예방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영표 대표이사와 강원도 캐릭터 범이 고미와 함께 화재 원인 제거와 예방법을 다루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이 대표와 범이 고미가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경보기 설치 필요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에 제작한 영상을 소방청과 교육청, 시도 소방본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안정적인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 농촌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해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영농기술 교육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강원도 농정과 김영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강원도가 귀농 귀촌을 돕는 행복 농촌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요. 사업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강원도 행복농촌 살아보기를 시작하게 된 취지는요. 요즘에 그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그 코로나19 이후에 농촌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귀농귀촌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저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그 농촌에 살아보면서 일자리 그리고 농촌 생활 등을 체험하고 그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귀농 귀촌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지원 방법이나 대상도 설명해 주시죠. 지원 대상자는 일단 그 시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이제 주거하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참가를 원하는 그 귀농귀촌 희망자는 그 19일부터 이제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누리집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리집 살아보기 그 전용 홈페이지 내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마을의 그 특색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시고 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참가자들이 어디서 머물게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참가 대상자 지원 혜택으로는요, 그 별도의 참가비 없이 1개월에서 그 최장 6개월의 주거비와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요. 또 월 15일간 운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시면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참가 기간 동안에 주 2회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농장업과 또 관련 일자리 기회를 제공을 받게 되고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교류, 지역 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을 받습니다. 농촌 생활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희망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저희 강원도 행복농촌 살아보기를 통해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로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농촌 지역을 이해하고 또 주민 교류를 통해서 지역 인맥을 쌓아서 농촌에 대한 이주 두려움을 줄이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을 안착하는데 저희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운영하는 마을에서는 바쁜 영농촌 그 부족한 일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개월부터 이제 6개월까지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사실상 준비 기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신청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마을들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농정과 김영진 주무관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은 기술의 진화와 또 시대적인 변화를 더 체감하게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이 같은 기술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안내대로 물과 수건을 가져다 달라는 투숙객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물품을 전달하는 건 직원이 아닌 로봇. 목적지가 될 객실 번호를 입력하자 사람 도움 없이 이동하는데 승강기까지 스스로 잡아탑니다. 부산의 한 특급 호텔이 도입한 AI 객실 안내 로봇입니다. 신선한 경험과 재미에 더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손님들의 호응이 상당합니다. 컨택트 서비스라는 게 호텔 트렌드 중에 한 가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비대면 로봇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사진도 찍고 싶어하고 뭐 그런 반응입니다. 또 다른 호텔. 로비에 있는 기계에서 커피를 주문하자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커피 전문가인 양 분쇄된 원두를 받아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더니 커피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네, 로봇이 만든 커피가 방금 막 완성이 됐는데요.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문이 열리고 커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배달 로봇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로봇에 싣고 탁자 번호만 입력하면 손님 상까지 전달 완료.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동안 종업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배가 됩니다. 저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고객님들도 지금 시대에 좀 괜찮아지고 깨끗해 하시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면이 있고 저희도 로봇 서빙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활용하는데 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요즘 인공지능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삶 속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선군이 올해 폐광지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폐광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157억 원,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120억 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 186억 원 등 내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2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장기 휴장에 따른 세입 감소로 어느 때보다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부처별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4월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비해 삼척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예방접종에 대비한 준비부터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접종 간호사 6명을 포함해 의사와 행정인력 등 54명이 참여했습니다. 삼척시는 4월부터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강릉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선별 진료기관과 확진자 치료기관에 대해 주민세 100%를 감면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도 주민세 등을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 의료 소외계층 240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공단은 올해까지 11년째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4억 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내국인 의료 소외층으로 대상 질환은 안과와 척추 인공관절, 간, 신장 이식입니다. 강원과 전북, 전남이 공동으로 지역 주도형 TV 홈쇼핑 채널 신설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세 개 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 생산품의 유통과 판매를 위한 지역 주도형 TV 커머스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TV 홈쇼핑은 높은 수수료율과 입점 경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공익적인 채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넋덜된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마치지 않은 10대 엄마. 경찰은 이것만으로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방접종 안 하고 그러면 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사 매뉴얼상으로는 학대 범죄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 엄마가 저지른 행위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잘 양육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출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해서 막상 부딪혀 보니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적인 지원 체계라든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여러 가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10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위험은 이미 통계로도 입증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대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친모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10대 여성이거나 미혼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선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이 역할을 맡깁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돕습니다. 특히 10대 시절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러한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학대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내 성 관련 프로그램을 보건교사나 다른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거나 학생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10대 미혼모의 경우에 두려움도 있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도 못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잘 알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벗어나더라도 누군가에게 계속 안전망 안에 지낼 수 있는 그런 보호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줄 때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회에선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직원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관련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의료관광객 전문 유치업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과 의료기관 추천, 한국 체류와 출국 등을 돕는 업체입니다. 공사는 최종 15개 내외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마케팅, 디지털 전환 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의회가 남북 강원도 농업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남북강원도연구회는 23일 남북강원도 농업협력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수철 연구회 회장은 강원도가 농업협력 등 접경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을 통해 남북강원 협력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